안녕하세요. 고은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고은석입니다. 비주돌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10년 전에 콧등에는 실리콘, 코끝에는 귀연골로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코가 휘어 보이고 콧등이 일자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실리콘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비주와 상외 연골 그 견계면에서 연골이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콧끝 연골이 실리콘에 의해서 눌려서 꺾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측 그 비주 연골을 서로 묶어줌으로써 꺾여있던 비주 돌출이 해결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주 돌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약 15년 전에 타병원에서 실리콘으로 콧등과 코끝을 세웠고요. 콧볼 축소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염증은 없지만 보형물에 대한 불안감과 코 안의 비주 돌출 때문에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실리콘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콧끝 연골이 꺾이면서 비주가 튀어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콧끝 연골을 묶어서 꺾인 부분을 펴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주 돌출을 안에서 묶어줌으로써 이게 펴지면서 돌출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꺾인 부분만 잘 묶어주면 돌출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 힘에 대한 그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차 때 절골을 했고 콧등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2차로 2년 만에 실리콘과 비중격 연골, 귀연골로 수술했습니다. 즉 실리콘을 융비술, 그 다음에 비중격으로 연장 이식, 귀연골로 코끝에 얹어둔 이식. 그런데 점점 실리콘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지면서 완전히 왼쪽으로 휘고 코끝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밸브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코막힘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콧등의 실리콘 시작점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코가 너무 길어 보이고 둔탁해 보이고 인공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과 연장이식, 코끝에 얹어놓은 연골 등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비중격 성형을 해서 비중격을 똑바로 대주고 자간흙을 가지고 양쪽에 펼침 이식을 함으로써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보강하고 똑바르게 펴주는 그런 수술을 했고요. 비주 지지대를 해서 휘어 있는 비주 연골을 똑바르게 펴주었습니다. 콧등에는 늑연골 막으로 콧등을 덮어줌으로써 콧등 라인이 매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코가 똑바르고 반듯하게 콧등과 코끝의 연골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뻗어 있었던 부분이 자연스러운 길이와 코끝 모양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코끝이 너무 높고 우뚝해 보여서 강한 인상을 주고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런 부분이 다 조화롭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기울어 있었던 비주 지지대도 역시 똑바로 서게 되었고 돌출되었던 비중격도 정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란히 대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주 힘의 사례 2입니다. 약 5년 전에 엉덩이 진피로 콧대를 세우고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로 코끝을 높였습니다. 코가 너무 뚱뚱하게 돼서 남자 코 같아서 그로부터 5년 후에 자간흙으로 코끝 교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코는 찝히고 비주는 휘어 있고 비주 연골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비중격이 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라 그랬죠. 이분도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는 비중격 성형과 펼침 이식, 비중격 연장 이식, 그리고 콧등에는 기증진피 등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기울었던 비주, 그 다음에 여기 돌출되었던 비중격 등이 똑바르게 대칭을 이루고 비주 돌출도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부작용인 밸브 콜랩스. 밸브 콜랩스란 주로 외측 밸브가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외측 밸브는 주로 코끝 연골의 외측지가 꺾이면서 콧구멍 안에서 보면 그 코끝 부위의 천장이 밑으로 내려앉은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코끝 연골을 모아줄 때 심하게 묶어주면 코끝 연골의 외측지가 꺾이면서 내려앉게 됩니다. 따라서 핀칭이나 알라리 뮤트랙션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밸브 콜랩스가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밸브 콜랩스가 있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했고 비중격 연장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끝 성형을 해서 코끝을 오똑하게 좀 모아줬다고 했는데 코끝이 어색하고 호흡이 불편하고 찝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니까 코끝의 위천장이 밑으로 내려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밸브 콜랩스인데요. 원인은 실리콘으로 인한 구축 현상으로 인해서 코끝이 변형이 나타나고 또 수술 당시에 코끝 연골을 너무 심하게 묶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 보형물과 피막을 제거하고 코끝 연골을 완전히 박리한 다음에 여기다 날개 이식을 덧대서 교정을 했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찝혀있던 모습이 펼쳐짐으로써 숨쉬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밸브가 좁아졌던 게 넓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밑에서 보니까 내려앉았던 이 코끝의 천장 부분이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핀칭으로 인해서 코끝이 찝혀 있고 따라서 밸브가 좁아졌던 것이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역시 실리콘과 비중격 연골로 지지대 메쉬로 코끝 성형. 메쉬가 있어서 불편하고 코끝이 돌아가면서 숨쉬기가 불편하고 찝혀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를 했고 비중격 연장이식 제거를 하고 메쉬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중격 끝부분이 많이 손상돼서 결손이 있었습니다. 제거한 비중격 연골로 그 부분을 보강을 해 주었고요. 치우쳤던 비중격도 스윙도 형식으로 정중앙으로 되돌려 놨고요.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재활용을 해서 내려앉은 부분에 덧댐으로써 그것을 위로 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꺾여져 있는 부분이 내려앉은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을 메꿔줌으로써 펼쳐주었고 이게 날개 연골이 손상되어 있던 부분이 정중앙이 되게끔 복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쏙 꺼져 있던 부분이 이게 펼쳐졌고요. 코 끝이 우측으로 돌아갔던 부분도 정중앙으로 잘 맞춰졌고 안측면에서 코끝 연골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핑으로 인한 코끝의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핑이란 늑연골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늑연골의 그 외측면과 내측면의 구성 성분이 다르고 따라서 그 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나무를 다듬은 다음에 놔두면 점점 휘어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인데요. 와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통형의 그 연골을 정확히 대칭이 되게끔 다듬어서 사용을 해야 와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는 휘어져 있는 그 연골이 있다면 정 대칭이 되게끔 서로 배열해서 서로 묶어주면 휘는 현상을 상쇄시킴으로써 휨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와핑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와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원통형의 연골이 있을 때 양쪽으로 대칭을 두고 잘라야 어느 한쪽으로 휘는 힘이 기울지 않기 때문에 똑바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만일 이런 휘어져 있는 연골을 얻게 되면은 서로 정확하게 대칭되는 방향으로 묶어줌으로 인해서 휘는 힘을 상쇄시켜서 와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와핑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한 이후에 실리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자가늑으로 코끝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비주가 휘면서 코끝이 우측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수술 과정은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비중격 지지대와 펼침 이식을 제거를 했고요. 늑연골로 구성되어 있었던 비주 지지대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중격 연골이 많이 휘어져 있었고 또 끝부분이 결손이 있었습니다. 연장 이식으로 사용되었던 비중격을 이용해서 펼침 이식을 하면서 비중격을 보강을 했고 또 코끝에 있었던 늑연골을 제거를 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비주 지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역시자 모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콧등과 코끝이 똑바르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던 코끝도 역시 중앙으로 중심을 잘 잡히게 되었고요. 측면의 모습도 너무 지나치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던 코끝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